새로 오셨나 봐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김명자 할머니가 대답하자 할머니보다 어려 보이는 청소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옷 갈아입으시면 돼요. 할머니는 어색하게 단추를 채우며 생전 처음 보는 청소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박영숙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청소부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할머니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반가워요. 저는 하우스키핑 팀 팀장 박영숙이에요. 저희 그랜드 호텔에서 일하시게 된 걸 축하드려요. 팀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미소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팀장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에구,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하게 하세요. 팀장은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아 일으켰습니다. 할머니의 몸에서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리 따라오세요. 청소도구는 이쪽에 있어요. 팀장이 앞장서자 할머니는 뒤따라갔습니다. 청소일은 처음 하시는 거죠? 저희 호텔이 워낙 크고 청결도 중요시하는 곳이라 쉽지 않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팀장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시설관리부 과장 이정훈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나치게 빳빳한 셔츠와 광택 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여기서 뭐해요?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팀장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아, 과장님. 새로 오신 김명자 할머님께 업무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과장은 할머니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시선에서 뭔가 기분 나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열심히 하세요. 과장은 담배를 꺼내물며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사라지자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왠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첫 출근 날이 지나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사무실 분위기가 얼어 있었습니다. 과장의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고 손에 든 A4 용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집중. 과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청소부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중요한 공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희 그랜드 호텔 계열사 총회장님이 저희 호텔을 방문하십니다. 청소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번 방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전국 호텔을 순회하면서 점검하시는 거고 그중 저희 호텔이 청결 부분에서 가장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회장님 직계 비밀 직원들이 손님으로 위장해서 순찰을 할 수도 있는 시기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최고의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과장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당분간 평소보다 몇 배 더 빡세게 청소해야 할 겁니다. 제가 옆에 딱 붙어서 부족한 점들을 고쳐나갈 예정이니 각오들 하세요. 그때 팀장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팀 인력이 부족해서요. 인력을 보강해 주시면. 뭐라고요? 과장은 눈을 부릅뜨며 팀장을 노려보았습니다. 팀장이 움찔했습니다. 청소부 한 사람당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데 더 늘리자고요? 고졸이라 계산이 안 돼요?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청소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정훈 과장이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 박영숙 팀장님, 아시잖아요. 이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이번 기회만 잘 잡으면 팀장님도 저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고졸 출신이 하우스키핑 팀에서 더 올라간다? 이거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아시죠? 그 말에 박영숙 팀장은 풀이 죽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과장은 비웃으며 다시 청소부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모두 풀 근무입니다. 휴가는 다음에 쓰시고 야근도 있을 거고 새벽 출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호텔의 청결 시스템을 최고로 끌어올려 보자고요. 그때 한 여성 청소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야근 수당은? 수당? 과장이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청소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회장님 방문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우리 호텔 평가가 올라가고 그럼 나중에 보너스도 있을 겁니다. 과장은 청소부들을 하나하나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근무 여건 같은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청소에 집중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감정보다 비아냥거리는 감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장은 그렇게 청소부들을 무시하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조회가 끝나자 청소부들의 불안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야근에 추가 근무라니. 팀장은 할머니를 포함한 청소부들을 바라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과장님 말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는 원래 잘하고 있었으니까 평소처럼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다른 청소부들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과장은 팀장과 함께 복도를 돌아다녔습니다. 과장이 직접 하나하나 보며 청소를 점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청소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일손을 멈췄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506호실에서 청소를 하며 문틈 사이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기 좀 봐. 과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그는 창문 틀을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가락을 팀장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요?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도록? 하도록이 뭐야? 다시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과장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고졸인 건 알겠는데 한국말은 똑바로 해야죠. 팀장은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장은 그렇게 기죽어 있는 팀장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말했습니다. 근데 뭐 대학 안 나왔으니까 청소나 하는 거지. 그렇죠? 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과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시간이 흘러 5층 복도에서 김명자 할머니가 창문을 닫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햇살이 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할머니는 눈부심에 잠시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 순간 손에 쥔 걸레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창틀의 먼지가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이게 뭐야? 등 뒤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소리에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돌았습니다. 과장이 어느새 다가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걸레가 미끄러져서. 할머니가 서둘러 바닥에 먼지를 닦으려고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먼지는 뭡니까? 이걸 청소라고 한 겁니까? 과장은 할머니 주위를 돌며 쏘아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영숙 팀장이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팀장이 할머니와 과장 사이에 섰습니다. 김할머니는 새로 오신 분이라 아직 적응 중이세요. 제가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과장의 눈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왜 이 할머니를 감싸는 거죠? 잘못한 건 죄를 물어야죠. 아는 사람이라도 돼요? 팀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오신 분이니까. 과장은 팀장과 할머니를 번갈아 보더니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아, 이 할머니도 고졸 출신인가요? 그래서 감싸주는 거죠? 고졸끼리? 할머니의 눈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과장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맞네. 맞나 봐. 그래서 팀장님이 이렇게 감싸주는구나. 과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팀장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과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알겠어요. 서로 의지 잘해보세요. 과장은 팔짱을 끼고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할머니,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장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둘이 고졸이라서 감싸주는 건 알겠지만 일은 제대로 해야죠.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실수하면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과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비웃음을 흘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팀장은 할머니를 돌아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나서서 더 화나게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팀장은 할머니와 함께 바닥에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고졸이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팀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고졸이에요. 매일 학력 때문에 무시당해서 정말 힘들어요. 팀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연세에 고등학교까지 나오셨다면 공부 정말 잘하셨던 거 아니에요? 팀장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때는 여자들이 고등학교 가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특히 할머니 연배에선.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함께 청소를 마저 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팀장이 할머니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처음 오셔서 아직 친구도 없고 점심시간에 혼자 식사하시던데 저랑 같이 먹어요. 팀장이 제안했습니다. 저도 좋지만 저희 둘이 붙어 있으면 과장님이 계속 뭐라 하지 않을까요? 고졸 얘기를 또 꺼낼 것 같은데. 저는 늙어서 괜찮지만 팀장님이 저 때문에 그런 얘기를 또 들으실까봐 신경 쓰이네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런 것보다 저희 청소부 팀원들이 잘 적응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팀장의 결의에 찬 눈을 바라보며 김명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박영숙 팀장과 할머니는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과장이 그들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보자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졸끼리 잘 어울리네요. 그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습니다. 팀장은 아무렇지 않은 척 숟가락을 들었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할머니. 무시해도 돼요. 팀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네.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팀장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계속 저를 신경 써주시고 과장님한테 혼날 때도 제 편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팀장님은 정말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팀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할머니를 바라보다 조심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부모님이 없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직했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았고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을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요. 아마 저에게 어머니가 있었다면 할머니 같은 분이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그 연세에 이렇게 힘든 곳에서 일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더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팀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고졸이라서 청소부 직원들을 잘 감싸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더 잘해드리고 싶은데 팀장이 기가 죽은 모습을 보며 할머니가 위로했습니다.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팀장님은 그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봐왔지만 팀장님처럼 배려심 있고 책임감 있고 꿋꿋이 해나가는 사람은 본 적 없어요. 팀장이 그 말에 감동한 듯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처럼 말해주는 분이 처음이에요. 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팀장님처럼 가족이 없어요. 어릴 적 딸을 잃었고 얼마 전 남편까지 세상을 떠났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히. 할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팀장이 할머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우리 힘내요, 할머니. 같이 힘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팀장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식당의 소란스러운 소리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팀장님, 네, 괜찮으시다면 저를 엄마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팀장님은 저의 상사지만 한편으로는 제 딸 같기도 해요. 할머니의 말에 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해요, 할머니. 아니, 엄마. 두 사람은 서로 격려하듯 웃었습니다. 식당 한 구석의 작은 자리였지만 그들에게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사건들을 결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회장 방문이 3일 남은 날, 과장의 예민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꾼처럼 호텔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문제를 찾고 있었습니다. 김명자 할머니는 7층 VIP 구역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닦았습니다. 창문을 닦은 후 한 발짝 물러서서 확인했습니다. 이제 괜찮겠지. 할머니가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과장의 고함 소리에 할머니는 움찔했습니다. 그는 어느새 할머니에게 다가와 창턱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쓱 문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가락을 할머니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걸 청소라고 한 겁니까? 할머니는 숨을 삼켰습니다. 사실 그것은 먼지라기보다는 창틀에 마모된 가루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과장의 눈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회장님이 이걸 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다시는 없어요.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할머니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렇게 대충 일하면 급여 깎을 겁니다. 알겠어요? 순간 할머니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주변에서 청소하던 다른 청소부들도 작업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약서에 있잖아요. 업무 소홀히 하면 월급 삭감한다고. 이런 식으로 일하면 월급 깎인다고요. 과장은 팔짱을 끼고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나이 드실 만큼 드셨으니까 아시죠? 돈 벌기 힘든 거. 할머니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할머니, 그 나이에 다른 일자리 찾기 힘들어요. 저희가 좋은 호텔이고 사회적 인식도 있으니까 할머니 같은 사람 받아준 거지. 어딜 가도 안 받아줘요. 여기서 잘리면 손주들 용돈도 못 줄 거 아냐? 과장의 말투가 점점 더 협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 제대로 하세요. 회장님 오셨을 때 청소 문제로 지적받으면 할머니는 당장 해고입니다. 과장은 자신의 구두를 쿵쿵 구르며 돌아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주변이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대신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청소하던 다른 여성 청소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과장님이 진짜 월급 깎으실 리는 없을 거예요. 그냥 겁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주변 청소부들도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당한 일이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영숙 팀장이 이 상황을 보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상황을 말하자 박영숙 팀장은 할머니와 주변 청소부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월급 깎이거나 부당하게 해고당할 일 없어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할머니 구역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상황을 본 다른 청소부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담당 구역의 청소를 마치고 화장실로 향하는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돗물을 틀어 손을 씻으며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구나. 너무 힘들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쉬기 위해 휴게실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휴게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다른 청소부들도 하나둘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젊은 청소부가 캔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가 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한 커피가 목으로 넘어가니까 조금 힘이 났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며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팀장은 청소부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죠? 원래 이 정도는 아닌데 과장님이 지금 굉장히 날카로워서 그래요. 이 시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팀장이 할머니 옆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할머니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문이 벌컥 열리며 과장이 나타났습니다. 청소부들이 깜짝 놀라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뭐야? 여기서 다 뭐하고 있어요? 과장이 인상을 쓰며 물었습니다. 지금은 휴식 시간입니다, 과장님. 팀장이 일어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휴식? 지금 휴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청소는 다 끝냈어요?
과장이 팀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네, 오전에 해야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법정 휴식 시간입니다. 팀장은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정? 여기가 지금 법 공부하는 자리입니까? 법도 자기가 한 일을 다 해야 적용되는 겁니다. 과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청소 다 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과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휴게실에서 나갔습니다. 청소부들이 서로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과장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쓰레기통이 넘어져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는 종이컵이 사방에 떨어져 있고 청소부들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청소도 안 하고 쉰다고?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법정 휴식 시간입니까? 과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팀장이 나섰습니다. 과장님, 아침에 다 확인했습니다. 쓰레기통은 됐어요. 과장은 팀장을 가로막았습니다. 모두 나가서 당장 치우세요. 휴식? 편한 소리 하지 마세요. 회장님 오실 때까지 휴식 없습니다. 그런 정신 상태로 저희 호텔이 청결로 1등하지 못한다고요. 청소부들이 주춤거리자 과장이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일 안 하실 거예요? 다들 해고당하시려고?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른 청소부들도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휴식 시간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순간 과장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근로기준법? 고졸이 무슨 근로기준법을 알아? 과장은 팀장 앞으로 다가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다 계약직이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어. 그런 주제의 법? 웃기지 마. 팀장은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5분밖에 안 남았어요. 휴식이 끝나면 바로 나가겠습니다. 과장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안 나가면 전원 해고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먼저 나섰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다른 청소부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싸울 힘도 저항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과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비켜섰습니다. 청소부들이 우두둑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팀장이 마지막에 나가려는데 과장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근로기준법 이런 거 입에 올리지 마세요. 고졸이 무슨 법 타령이야? 까불면 팀장 자리도 위험합니다. 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로 나온 청소부들은 피곤한 얼굴로 각자의 청소도구를 집었습니다. 박영숙 팀장도 나와 함께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젊은 청소부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할머니는 그 젊은 청소부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조금만 견디세요. 금방 괜찮아질 거예요. 드디어 시간이 흘러 회장 방문이 하루 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과장은 복도를 걸으며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습니다. 네, 부장님, 저희 호텔은 완벽합니다. 매일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 청소부들 교육도 완벽하게 시켜놨습니다. 아, 네. 회장님께서 저희 호텔을 방문하시면 정말. 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직접 모든 걸. 네. 전화를 끄는 과장은 벽에 기대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셔츠 깃이 땀에 젖어 축축했고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마라. 그는 눈을 꽉 감고 자기 암시를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내일 방문하는 회장님과 미팅을 진행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당분간 호텔 투숙객도 이용하지 못하게 막은 장소로 과장이 가장 신경 쓰는 곳이었습니다. 라운지에서는 팀장이 청소부들과 함께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가에서 유리창을 정성스럽게 닫고 있었습니다. 과장이 들어오자 라운지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입구에 서서 날카로운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점검 끝났나요? 과장의 목소리가 라운지에 울렸습니다. 네, 과장님. 3번 점검했습니다. 팀장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3번? 그럼 완벽하다는 거죠? 과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팀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범인을 찾는 경찰처럼 천천히 라운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리석 테이블 앞에 멈춰 서서 손가락 끝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쓱 문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손가락을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먼지 한 톨이 손가락 끝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팀장이 다가와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라운지 전체가 그 소리에 떨렸습니다. 내일 회장님 오시는데, 하루 남았는데, 먼지가 있다고? 그는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감싸쥐며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로비는 점검했어요? 청소부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래서 고졸은 안 된다니까.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에는 혈관이 터져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것 봐. 여기 봐. 먼지 투성이잖아. 그는 손가락으로 온 라운지를 가리키며 돌아다녔습니다. 실제로는 먼지가 거의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더러워 보였습니다. 내일 회장님이 보시면 어떡하라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당신들은 청소 안 하면 다지. 나는 내 승진이 달렸다고. 과장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이 팀장,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너는 고졸이라 그 자리도 감지덕지지? 나는 아니야. 나는 이 호텔의 임원이 될 사람이라고 알아? 고아라고 누가 봐줄 것 같아? 여긴 사회야. 정신 차려 임마.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라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때 김명자 할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과장님.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또렷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순간 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과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청소는 더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깔보시는 건가요? 뭐라고? 과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나서. 그는 할머니를 향해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고졸 할머니 주제에 당신이 뭘 안다고. 회사는 다녀나 봤어? 평생 집안일이나 한 거 아니야? 과장은 눈을 부릅뜨고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팀장이 급히 나섰습니다. 과장님, 진정하세요. 할머니는. 닥쳐. 과장이 팀장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과장이 쓰레기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팀장이 다급히 외쳤지만 과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 고졸들 때문에 위계 질서가 있다고잖아. 과장은 쓰레기통을 들어 올리며 할머니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다른 청소부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쓰레기통이 할머니 머리 위로 뒤집어졌습니다. 먼지, 휴지, 음식물 찌꺼기, 유리 조각들, 모든 것이 할머니를 덮었습니다. 청소부들의 비명이 라운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처참해 보였습니다. 과장은 숨을 헐떡이며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팀장이 재빨리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른 청소부들도 할머니 주위로 모였습니다. 모두들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쓰레기가 그녀의 얼굴과 머리카락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팀장의 도움을 받아 쓰레기를 털어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때 팀장이 나섰습니다. 처음으로 과장 앞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지고 끝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오시기 전에 모든 걸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주세요. 과장은 자신이 한 일에 본인도 당황했지만 이제 와서 사과하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억지로 태연한 척하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끝까지 해봐. 그의 웃음소리는 어색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아니, 청소가 완벽하게 끝날 때까지 매 시간마다 모든 구역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 로비, VIP 라운지, 레스토랑, 화장실, 모든 곳을 한 장도 빠짐없이. 팀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매 시간요? 과장님, 그건 너무하다고. 아까 다 책임진다며. 과장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지만 예전 같은 위협적인 느낌은 없었습니다. 먼지 하나, 얼룩 하나라도 보이면 넌 그 순간 해고야. 과장은 휴대폰을 흔들어 보이고는 할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당신은 내일 나오지 마세요. 그는 마지막 말을 내뱉고는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소부들은 숨을 죽이고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청소부들이 깜짝 놀라 다가가려 했지만 할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내일 제가 나오지 않더라도 오늘의 일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해야죠. 제가 끝까지 남아서 청소를 완벽하게 하고 퇴근할게요. 그 말에 팀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젊은 청소부들도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쓰레기가 묻은 얼굴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보다 지금까지 이런 환경에서 일했던 여러분들이 더 힘들죠. 저는 오늘만 일하면 그만인데요. 그 순간 청소부들은 알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쓰레기를 뒤집어 쓴 할머니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우리도 남아서 도와드릴게요. 다른 청소부들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그만 쉬세요. 저랑 할머니가 마무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밤샘 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쓰레기가 묻은 머리카락에서 냄새가 났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닫고 테이블을 닫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밤 10시 첫 사진을 찍어 과장에게 보냈습니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밤 12시 두 사람은 VIP 라운지에서 마지막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허리를 고추 세우며 몸을 펴려다가 아야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 팀장의 허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팀장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께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팀장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새벽 1시 두 사람은 청소부 마치고 휴게실에 쓰러져 앉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정말 안 나오시는 거예요? 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나와야죠. 설마 진짜 자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팀장은 할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팀장을 바라보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한 채 잠시 잠들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장 방문 당일 아침이 밝았고 그랜드 서울 호텔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이미 몇 번의 최종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침 7시 과장은 청소부들을 점검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팀장과 몇몇 청소부들은 이미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전원 출석한 건가? 과장이 명단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김명자 할머님 빼고는 모두 왔습니다. 팀장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역시 할머니는 안 왔네. 과장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늙은이들은 일도 못하면서 자존심은 세다니까요. 팀장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속으로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할머니, 어제 그 일 때문에 마음 상하셨나? 뭐, 그래도 잘 됐어요. 어차피 그런 할머니 우리 호텔 이미지에 좋지도 않아요. 과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흡족한 표정으로 로비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 호텔 로비에는 고위급 임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 각 부서의 부장들, 팀장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과장은 사장 옆으로 바짝 다가가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호텔은 완벽합니다. 회장님께서 저희 호텔 관리 상태를 보시고 감탄하실 겁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이마에는 여전히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장은 과장을 슬쩍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 경호원들이 먼저 로비에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과장은 더욱 바짝 긴장하며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청소부들이 구석구석 숨어서 지켜보는 것을 보고 재빨리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다 뒤로 빠지세요. 회장님 눈에 띄지 않게. 청소부들은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팀장은 마지막으로 입구 쪽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경호원 중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2분 후 로비 도착 예정. 로비가 더욱 긴장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임원들도 줄지어 섰습니다. 드디어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로비에 울렸고 과장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만 잘 되면, 이번만. 그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로비 바닥의 광택, 화분의 위치, 임원들의 배치,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경호원의 외침과 함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과장도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발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두둑, 두둑. 무거운 구두 소리가 아니라 운동화 소리 같았습니다. 과장은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회장님이 운동화를?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 왔습니다. 과장은 고개를 숙인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모두 고개를 드세요. 그 목소리. 과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든 과장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의 턱이 덜컥 떨어졌습니다. 킁, 컥. 그의 목구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쓰레기를 뒤집어 쓴 그 청소부 할머니, 아니, 분명 청소부였던 그 사람이 맞춤 정장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여러 명의 경호원과 비서들을 대동하고 당당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과장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이게 무슨... 그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팀장이 그를 붙잡았지만 팀장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 있었습니다. 아니, 할머니가 어떻게... 팀장의 입에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회장, 아니, 김명자 할머니는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과장을 찾았습니다. 과장은 그 눈빛을 피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뒷걸음질조차 치지 못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어제의 그 할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권위 있고 날카롭고 차가운. 바로 그때 사장이 앞으로 나와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저희 호텔 청소부로서의 경험은 어떠셨습니까? 과장의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알고 있었다고? 이게 다 계획이었다고? 회장은 사장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제가 많더군요. 그녀의 시선이 과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과장은 그 시선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특히 저 과장. 과장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붉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회장님이시라면 절대, 정확히 그 점이 문제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회장인 줄 알았다면 존중하고 청소부라고 생각했으면 모욕하고 그게 당신의 방식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과장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직원들을 성별로 나누고 학력으로 나누고 회장이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깔보고 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저한테 쓰레기를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회사 과장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할 짓인지 묻는 것입니다. 팀장이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할머니, 아니, 팀장은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은 팀장을 향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장을 향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학력? 네. 저는 미국 브라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이력서에 학력을 넣지 않았죠.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과장의 턱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미 떨어진 그의 턱이 더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벌어졌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력은 그 사람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과장은 바닥에 기어가듯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몰랐다면 계속 그렇게 직원들을 대했을 겁니다. 그게 당신의 본 모습이죠. 아닙니다. 회장님, 사장님. 회장이 사장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즉시 해고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하십시오. 네,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기본도 안 되는 직원을 고용한 제 책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인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장은 이 자리에서 즉시 해고하겠습니다. 싫어. 안 돼.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과장이 발버둥치며 회장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의 절규 소리가 로비에 메아리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회장은 다시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호텔의 청소부로 일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달라질 것입니다. 학력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일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팀장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박영숙 팀장님. 팀장이 부르르 떨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무실로 따라오십시오. 할 말이 있습니다. 팀장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는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회장실 문이 조용히 닫히자 팀장은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그녀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장식품들과 큰 창문 너머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앉으세요.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팀장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도 맞은편에 앉으며 차를 권했습니다.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팀장을 바라보더니 말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숙 팀장님. 네. 아니, 영숙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팀장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숙 씨,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모욕을 견뎌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팀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팀원들을 위로하고 꿋꿋이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저와 같은 약자를 보호하려 했던 당신을. 할머니는 그 말을 마치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총괄관리 이사입니다. 네, 무슨 말씀을? 팀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어요.
학력이 아니라 진짜 능력이요. 이 호텔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죠. 할머니는 서류 한 장을 팀장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미 사장님과 상의가 끝났어요. 당신이 이 호텔을 변화시켜 주세요. 팀장은 서류를 보며 눈물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팀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영숙 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 기억하죠? 나를 엄마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그 말 진심입니다. 저는 실제로 딸을 잃고 남편도 이제 없어요. 당신과 같은 딸과 남은 여생 살고 싶네요. 팀장은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 고아원에서 혼자 울던 밤들, 부모의 사랑을 그리워했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정말, 정말요? 팀장의 목소리는 흐느낌과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 딸, 그 아이가 컸다면 아마 당신처럼 훌륭한 여자가 되었을 거예요. 팀장은 이제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울어도 돼요. 이제 울어도 돼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청소부 휴게실에 같이 가볼까요? 두 사람은 함께 지하 청소부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휴게실 문을 열자 청소부들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앉아 계세요.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부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할머니는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직접 일해보니 알겠더군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는지. 청소부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청결입니다. 그리고 그 청결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머니는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임금도 올리고 근무 환경도 개선하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여러분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어요. 모든 직원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호텔로 말이에요. 청소부들 중 한 명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여러분은 이 호텔의 기둥입니다. 그때 한 청소부가 할머니에게 와서 꼭 안겼습니다. 그러자 다른 청소부들도 하나둘 다가와 할머니를 둘러쌌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괜찮아요. 할머니라고 부르세요. 그게 편해요. 청소부들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팀장은 그 모습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청소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팀장은 처음으로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작은 휴게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날 그랜드 서울 호텔은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학력이나 직위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새로운 시작을 말입니다. 6개월 후 그랜드 서울 호텔의 대강당은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한 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김명자 회장과
박영숙 총괄관리이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 6개월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직원들의 표정도, 호텔의 분위기도, 무엇보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호텔의 새로운 경영 방침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호텔은 모든 직원에게 동등한 대우와 존중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학력, 연령, 성별, 직위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 6개월간 우리는 많은 변화를 이뤄냈습니다. 청소부들의 임금을 40% 인상했고 근무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회장은 청소부들이 앉은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진짜 기업의 가치는 사람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시설을 갖추고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직원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기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강당이 정적에 쌓였습니다. 모두가 회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변화할 것입니다. 더 나은 회사, 더 행복한 직장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조회가 끝난 후 회장과 박 이사는 호텔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어머니, 박 이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연스럽게 회장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VIP 라운지에 새로운 청소부가 들어왔어요. 제가 직접 교육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 열심히 해서 좋지만 무리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했어요. 두 사람은 로비를 지나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예전에 회장이 쓰레기를 뒤집어 썼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만 지나면 항상 그날이 생각나요.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겠지. 두 사람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날 청소부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차별당하고 무시당하면서. 박 이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질 거야. 회장이 박 이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호텔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자.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박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어머니. 함께해요.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주고받은 후 다시 호텔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구석구석에서는 직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부들도, 프런트 직원들도, 레스토랑 웨이터들도 모두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랜드 서울 호텔은 그렇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모든 직원이 행복한 일터로.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할머니와 딸처럼 지내게 된 두 여성의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